네,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마른 사람 살찌는 방법 알려달라는 댓글 질문이 올라와서 만드는 마른 사람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마른 사람이 자주 듣는 살찌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방법으로는 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2부 영상에서는 마른 사람이 살찌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해결 방법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오른쪽 위에 마른 사람 영상 재생 목록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영상부터 순서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영상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자, 2부 영상에서 마른 사람이 살을 찌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체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매우 적기 때문에 근육이 약하고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부족해서 쉽게 지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도 흡수되는 음식의 양이 적고, 그래서 글리코겐의 보충과 근육의 회복이 느린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계속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면 살이 찐다라는 말을 듣고 운동을 시작을 했다가 점점 힘들고 몸이 아파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흡수율이 낮아서 운동도 못한다고요? 운동하면 흡수율이 높아진다면서요. 자, 운동으로 에너지의 소비를 늘리고 근육에 부하를 주게 되면 흡수율이 점점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해서 바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계속 부하를 주면 서서히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하루 이틀 운동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 강도가 낮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야. 꾸준히 하다 보면 흡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식습관까지 개선되면 글리코겐의 보충 속도도 빨라지고 근육의 회복도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운동을 하기가 점점 수월해지고 근육도 붙고 살도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랑 함께 꼭 개선되어야 되는 게 바로 식습관인데, 사람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수록 약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화기관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자, 마른 사람 중에서 식사량이 매우 적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관이 굉장히 약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소화기관이 약해지는 거죠. 소화기관이 약해지게 되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가 없는데, 마른 사람의 흡수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화기관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화기관을 사용해서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먹는 음식이 그냥 비정제 음식이면 안 돼요. 자, 일부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마른 사람들이 말하는 살이 찌고 싶다라는 말의 의미는 살이 쪄서 뚱뚱한 몸이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저체중이라서 몸이 너무 말랐고 볼품이 없으니까 여기서 살을 조금 붙여서 보기 좋게 날씬한 몸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이 보기 좋게 날씬한 몸이 되려면 비정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도 비정제 음식 먹으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너무 잘 발달해서 음식을 잘 소화 흡수시키고 여기에 흡수율이 높아서 비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소화기관과 소화가 잘 안 되는 비정제 음식을 먹는 게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른 사람들은 소화기관이 약하고 흡수율도 낮아서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를 못해서 살이 안 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소화가 잘 안 되는 비정제 음식을 먹으면 더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겠죠. 살을 찌우고 싶으면 많이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가공된 음식 먹으면 체지방 늘어나니까 클린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자, 이런 조언을 믿고 비정제 음식을 많이 먹는 식사를 했다가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을 먹기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복부팽만 증세를 호소하거나 복통이나 설사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약하면 강도가 약한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근육이 커지면 강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소화기관이 약하면 소화가 쉬운 음식으로 시작을 해서 소화기관이 강해진 다음에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 패스트푸드, 햄, 소세지, 빵, 과자 이런 거 가공된 정제 음식 먹으라는 건가요? 자, 가공된 정제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건 맞는데 첨가물이 많고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을 찌우는 음식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제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정제 음식을 먹는데 이거를 소화가 잘 되게 바꿔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야채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삶거나 데쳐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을 갈아서 만드는 주스를 마시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현미밥을 먹을 때는 발화현미로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백미랑 섞어 드시면 되고, 생고기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간고기나 다진 고기를 먹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자, 이렇게 먹으면 먹는 음식 자체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클린한 음식인데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도 충분히 잘 소화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서 내 소화기관을 좀 강화를 시키고 그 뒤에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드시면 돼요. 저는 음식을 정말 많이 먹는데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소화기관이 약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저는 저렇게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소화기관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먹는 양이 적은데 내가 많이 먹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착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마른 사람 4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